자, 성광밴드입니다. 8%가 올라서 이제 최근 형성되고 있는 저점 고가점. 자, 바닥 빠져나오기 전에 이제 바닥권 밴드의 고가 쪽에 지금 가서 진입을 일단 했어요.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그리고 뒤따라서 태광도 조금 뒤에 빠져나와서 이제 바닥 빠져나오는 흐름이 보이고요. 태광, 성광밴드 같은 섹터의 같은 종목 피팅 밸브 업체들이죠. 둘이 자, 이 두 종목은 누가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종목입니다. 둘 다. 뭐 차트도 쌍둥이고요. 업황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 성광밴드가 태광이 지금 매출 3천억에 이익이 500억 나오고 있고, 성광밴드가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뭐 300억, 400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태광이 뭐 조금 더 큽니다. 등치는 이제 태광이 조금 큰데요. 이거 어저께 설명드렸던 현대건설기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현대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보다는 좀 더 크죠. 큰 회사인데 주가는 작은 회사가 좀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경우에도 지금 성광밴드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앞에,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태광, 현대건설이 앞에, 현대인프라코어가 뒤에 이런 형태 같은데요.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유화 쪽에서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여기는 선도 종목과 뒤에 따라오는 대표주가 딱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이 피팅밸브 이 업체들은 딱히 누가 선도라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조금 더 낮은 요 둘은 뭘 선택해도 관계는 없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우선 현재 수급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광밴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뒤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현대건설기계 들어가고 오늘 인프라코어를 뒤따라 들어가라 한 것처럼 태광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 확연하게 이제 저평가 쪽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종목들은 우선 피팅 밸브 전방산업의 최1순위는 절대적으로 우선 조선입니다. 원자력 관련주로도 이 피팅 밸브주들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현재 테마는 이 피팅 밸브주 현재 테마는 이 재건 테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맨 위에, 그 다음에 피팅 밸브, 그리고 건설 조선 공작기계,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뭐 경협 강관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현재는 이제 원래는 여길 따라가야죠. 조선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선을 따라 들어가는데 조선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재건 테마 쪽 움직이는 거 여기를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게 되면 이게 조선을 왜 안 따라 못 따라 들어가고 이러고 헤매냐라고 하면, 자, 화면에 이제 조선주하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위쪽에 한국조선해양 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여기는 신고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얘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현대미포고요. 밑으로 내렸다 쭉 들어오고 있는 현대미포,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한번 눌린 다음에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지금 이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앞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 우려, 지금 이 종목 분석께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피크아웃 우려. 피크아웃은 우려되는 하반기 실적 고성장이 지속된다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들 내뱉었지 않습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크아웃 우려 얘기가 나온 업종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피크아웃가 반도체에서도 중간에 한번 나왔었고요. HBM주 뭐 가지고 나오기도 했었고, 자동차는 5년째 피크아웃 얘기 시달리고 있고요. 해운 4년째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코스닥에 있는 개별 기업 바텍은 10년째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피크아웃이 여기저기 지금 뭐 사방에 아무 때나 다 피크아웃이야. 한마디로 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종목은 좀 나오고 주가 밀려 내려가는 거 전부 다 피크아웃이라고 지금 웃기고 있죠. 이 기관들의 이 전망이 맞다라고 하면요, 이게 다 피크아웃인데 우리 뭔 재주로 올라갈 건데 지수가 종합주가지수에서 3천 올라간다 그러면서 다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조선주에 먼저 피크아웃이 나왔어요. 조선주의 비유에 여기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그 앞에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도 한번 중간에 사이클 중간에 크게 쉰 적이 있죠. 지금 폭주하기 전에 이렇게 쉬어 들어간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 빵 치고 들어간 다음에 작년 하반기 쪽에서 올 초까지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는 게 이게 쉬었던 게 이게 조선주 피크아웃론이었어요. 결과는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피크아웃은 무슨 피크아웃?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이 조선주들이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뷰들이 다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현대조선이야 뭐 한국조선이야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니까 여기 지금 다 개선돼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방산업이 이렇게 호조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도 들어와야죠. 여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여태까지 이렇게 미적미적되고 그러고 있어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이미 전망치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여기도 조선주 전망치가 다 올라가니까 전망치도 돌려놨어요. 전망치만 돌려놓고 주가는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남 좋은 일 시켜주기 싫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남 좋은 일 하기 싫다. 시컷 매도 쳐놓고 개인들이 팔고 나가면 커버하겠다는 이런, 그렇죠? 니들이 가야, 니들이 차에서 내려야 버스가 출발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다른 종목에서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해운에서도 그렇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숏커버를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냐의 차이예요. 태광도 숏커버가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느리죠. 한 10만 주, 뭐 10만 주 정도 수준, 화면에 보이는 거는 양쪽 외국인 기관이 양쪽으로 나란히 다 10만 주 수준인데요. 여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성광밴드의 경우는 자 270만까지 들어갔다가 270만까지 들어갔다가 한 달 조금 넘는 구간도 약 30만 주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놓으면 기관 쪽이 지금 30만 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붙어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성광밴드가 이제 수급 효과가 조금 앞서고, 태광의 경우는 성광밴드는 PR이 9배, 그리고 현재 일단 등치에서 더 큰 대표주 역할을 하고 해줘야 되는 태광 같은 경우 6배, 한참 아직도 싸죠. 그래서 태광은 저평가의 메리트, 그리고 여기는 수급 우위 메리트에서 둘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겠다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경우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도 삼부 토건 같은 최근 2년간 적자가 2천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쌓아놓고 해서 당장 회사가 문을 닫아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건 테마 엮이는 게 좋아요. 어쨌든 테마 엮여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튀어서 나오게 되면 쇼커버가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전방산업이 지금 조선주도 다 신고가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STX 중공업도 신고가고, 지금 줄줄이 다 신고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커버 들어오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들어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가 됐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커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쇼커버가.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쇼커버가 들어오고, 주가가 오르면 커버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지금 외국인 매도분을 앞지르는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들어오면 숏커버가 계속 붙어야지기 때문에 테마로라도 주가가 올라와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얘들이 뭐 도무지 지금 태도를 바꿀, 조선주가 신고가로 저렇게 달리고 있어도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테마가 굉장히 보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넘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요, 이 다음 단계는 숏 스퀴즈가 들어오게 되죠. 숏 스퀴즈가 들어오면 이 다음에서 여기서 한 단계,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퉁 하고 그냥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 공백 구간 아닙니까? 가볍게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약 25%, 20% 정도 적어도 지금 뭐 조선주들 올라가는 수준에 맞추고 뭐 이 조선도 아닌 뭐 이런 세진중공업 같은 엔진주의 STX 엔진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키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키는. 그래서 현재로 놓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키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보셨던 이 14,000원이 아니라 이 16,000원 정도 선까지는 가줘야죠. 맞죠? 방금 앞에 보셨던 세진중공업, 자, 얘가 지금 PR이 19.81배예요. 이게 뭐 세진중공업이 성광밴드나 이쪽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19.81배입니다. 이게 19.81배인데 조선은 업황이 호조를 이루면서 이게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이 태광은 겨우 6배 하고 있다는 얘기죠. 6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에도 들어가고요, 화학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원자력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요, 조선도 살아나고요, 석유화학 쪽이 조금 다소 부진하긴 해요. 그렇다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건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그런 거죠. 이 종목은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연결이 되는 종목이고요. 석유화학 플랜트 쪽은 수주가 계속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삼성 E&A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플랜트 지금 계속 어마어마하게 쌓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와줘야 맞아요. 자력으로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 테마 시세가 상당한 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 태광 그리고 성광 밴드였습니다.